양천고등학교 3학년 물리학 실험에 대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고등학교 3학년 물리학 실험은 1학기 동안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될 겁니다. 자, 집필평가는 한 회 봅니다. 한 회 보고 나머지는 수행평가로 3개를 대체해서 볼 겁니다. 자, 집필평가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직접 와서 실험을 하고 실험 보고서를 내고 그렇게 하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물리학 실험에 대한 물리학 실험 내용을 한 6개에서 7개 정도 6개에서 7개 정도의 실험을 수행할 겁니다. 실험을 수행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론에 대해서 배우겠죠. 그리고 이 실험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을 거고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집필평가를 1회 볼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이 실험을 한 보고서, 실험 보고서를 매번 걷어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검사할 겁니다. 실험 보고서에서는 모둠으로 하는 게 있고 개인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모둠으로 하는 건 실험을 다 하면서 채울 수 있겠지만 개인이 해야 되는 거는 그 실험 시간에 충분히 좀 혼자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평가를 할 겁니다. 그 다음 2차 실험 설계는 뭐냐? 이 실험에 대한 내용을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또 다른 실험을 설계하는 겁니다. 이 실험에 대한 궁금증, 우리가 여기에서 했던 실험에 대한 궁금증을 플러스 알파를 해서 새로운 변인을 만들고 이거에 대한 가설을 만들어 가지고 면역적 실험을 설계해 보는 시간을 갖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이거를 연습했으니까 자유 실험 설계, 나의 전공과 맞는, 나의 뭐와 맞는, 나의 진로와 맞는 그거에 대한 그 분야의 실험을 스스로 설계를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생기부에 기재가 될 것이며, 우리는 원래는 이 과목은 상대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이지만 올해 너희들은 상대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필평가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아마 변별은 저 집필평가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험에 대한 보고서는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이게 한 실험에 대한 보고서인데요. 한번 보면 자, 이게 실험에 대한 내용, 실험에 대한 이론 이렇게 있고 탐구 과정이 있으며 그 결과를 적고선 토의하는 데가 있고, 이걸 스스로 개인이 질문을 만들거나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에서 문제를 좀 풀어보고 새로운 내용을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한 실험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 채우는가,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이 의미가 있는가,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강의 때는 무엇을 하냐? 우리가 지금 전염병이 언제까지 계속 극성을 부릴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실험을 진짜 못하지만 우리가 할 실험에 대한 이론 부분을 먼저 예습하는, 거꾸로 학습처럼 이론을 예습하고 학교에 와서 실험을 실제로 해보는 그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선생님이 계획을 할 때 첫 번째로 해야 했던 실험은 이겁니다. 반응속도 측정 실험.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실험 대상자 A하고 B가 있습니다. 그러면 B는 요 이거 자입니다. 자의 아랫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진 않고 이렇게 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실험자 A가 여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험자 A가 요 손을 놓는 순간, 놓으면은 자가 떨어지겠죠. 놓는 순간 요 사람한테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게 귀이건 시각이건 촉각이건 신호를 받는 순간 그 신호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이어지는 겁니다.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순간. 하지만 신호를 주는 순간 바로 잡지는 않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반응 속도 또는 반응 시간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반응 속도와 반응 시간이 다른데 그걸 한번 측정해보는 실험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인지한 다음에 여기까지 손이 잡는 이 순간까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자는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겠죠. 그러면 자가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원래 여기 점을 이렇게 찍어놨을 때 이 점이 떨어진 높이를 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얘가 인지를 하고 여기까지 행동으로 옮기는 그 시간 차 동안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거리가 뭐냐? 바로 반응 시간 동안 이놈의 움직인 거리다라고 해가지고 이 거리를 통해서 요 떨어진 이 거리를 통해서 거꾸로 이 시간을 추론하는 겁니다. 그럼 이 거리를 통해서 이 시간을 추론하는 방법에 뭐가 있냐?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 중력에 의한 등가속도, 중력에 의한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가정하에 이 실험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측정해야 되냐? A가 B한테 신호를 주는 순간 떨어뜨리고 그 떨어지는 동안 얘가 인지를 해가지고 잡는 그 거리, 떨어진 거리를 측정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산을 해가지고 요 시간을 구해서 이 T 실험자가 자기의 반응 속도, 반응 시간이 몇 초가 되는지를 구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이론을 좀 살펴보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학 실험에 대한 강의는 그렇게 길지 않고 여러분이 본 다음에 학습지를 다 나눠줄 테니까 그 학습지에 있는 뒷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예상을 해보고 써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지는 이게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너무 길어지면 선생님이 직접 보여주면서 실험을 하고 거들 거고, 만약에 이론을 다 했는데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다면 또 선생님이 와서 직접 실험을 보여주면서 너네가 탐구지를 작성을 할 거고, 만약에 이론을 다 하는 동안 계약이 실제로 된다면, 그러니까 너네가 오는 계약이 된다면 물리실에 와가지고 이 실험을 직접 하고 탐구 보고서를 작성을 해볼 겁니다. 계속 우리가 일주일에 3시간에 들었으니까 금방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이론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아까 말했다시피 요 이론에 대한 부분이겠죠.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걸 할 텐데, 선생님이 이 실험을 처음으로 한 이유는 물리학 실험책에 처음에 나오는 단원이기도 하고 물리학 원 내용을 복습하기에 아주 좋아서 이걸 했습니다. 자, 우리의 우주는 공간하고, 위치라고 하지 말고 공간이라고 하고 봅시다.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자, 뉴턴 시절, 뉴턴이 말했던 17세기 정도에 뉴턴이 말했던 그 물리에 의하면은 이 공간하고 시간은 절대적이죠. 변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가 변하지 않고,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어느 물질의 그 공간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가지고 이제 물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생깁니까? 변이가 생기죠. 변이. 자, 이게 뭡니까? 이 변이가 얼마나 시간 동안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가, 이게 위치의 변화량을 뜻하는 거죠. 변이. 그런데 얘가 짧은 시간 동안 갈 수도 있고 늦은 시간 동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빠르다, 느리다라는 걸 하죠. 지금 보면 굉장히 단순한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아예 차원이 다른 물리량인 공간하고 시간을 나눠서 빠르기라는 개념을 만든다는 것은 그때 당시로는 정말 혁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시간 동안 시간을 기준으로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가를 보면은 빠르고 느리고를 알 수 있다고 판단할 것 같은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어떤 짓을 합니까? 바로 이런 짓을 하죠. 그럼 특정 시간 동안 얼마나 위치가 변했는가를 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속도라는 개념이 나오죠. 속도라는 개념. 근데 속도가 또 일정하지도 않아. 속도가 바뀌어. 움직이다 느려지기도 하고 점점 빨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속도로 가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시간이 변하는 동안 또 속도도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 나오죠? 가속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게 빨라지고 느려지고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서 어떻게 했냐? 힘이라는 개념은 아는 것 같은데 뭔가 힘을 받으면 속도,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이 시절에 이 개념이 깨졌죠. 1000년 동안 있었던 이 개념이 깨지고, 이게 아니라 힘은 뭐와 관련이 있다? 가속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힘이 주어지면 뭐라고 해야 돼?
힘이 주어지면 뭐 됩니까? 가속이 됩니다. 그리고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속이 되지 않습니다. 가속이 되지 않는다는 건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이 말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등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속 안에 우리는 뭐도 있다? 정지도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관성이라고 한다. 만약에 물체가 힘을 받지 않으면 그 놈은 자신의 본연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거를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힘을 받으면 가속이 된다는 건데, 이 가속은 어떻게 되냐?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에 비례하더라. 힘이 커지면 가속이 잘 되고, 질량이 커지면 가속이 잘 안 되더라. 따라서 질량이 크다는 건 가속이 잘 안 된다는 말이고, 그 말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크다는 말이고, 그 말은 관성이 크다라고 물리학 원 때 선생님이 가르쳐 줬었죠.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F는 ma 뉴턴 2법칙 가속도의 법칙이 되고, 이거는 관성의 법칙 뉴턴의 1법칙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물리학 원을 배웠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있고, 지금 선생님이 하는 내용이 타타타닥 들어와야 됩니다. 처음 배우면 이게 뭔 얘기인가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한번 배웠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은 뭐 짧은 시간 동안 이 정도 설명만 해도 다 알아들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실험에서는 중력에 의해서 자가 뭘 받습니까? 중력에 의해서 뭐 됩니까? 가속되죠. 근데 이 중력이 변합니까? 일정합니까? 일정하죠. 그러면 자의 가속도 일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 뭐냐? 등가속도 운동이 뭘까요? 자, VT 그래프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물리학 오늘 배웠으니까 쭉쭉 나가겠습니다. 처음 시간이 0초일 때 정지해 있었어. 근데 시간이 변하니까 이 물체의 속도가 변했어. 요만큼 변했어. 시간이 변하니까. 그럼 동일한 시간 동안 등가속이니까 특정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속도가 또 변했어.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속도가 또 변했어. 그러면 일직선이 되겠죠. 자, 그래서 VT 그래프에서 1차 함수 모양이 나올 때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 자, 여기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 이거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이놈의 기울기는 속도 변화량. 즉, 이건 뭐다? 가속도다. 그래서 이 기울기 값이 가속도 값이다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럼 오늘 할 건 뭐냐? 자, 이 넓이가 의미하는 거 우리 뭔지 알죠? 이 넓이가 의미하는 거. 자,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뭔가 하기 전에 우리는 물리학 원 때 또 공식 하나 배웠습니다. 공식.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V는 V0 더하기 AT. 그 다음 이거 두 개를 합친 EAS는 V 제곱 빼기 V0 제곱. 쭉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요 내용은 결국에는 1 운동 에너지 정리, 1 에너지 정리의 맥락이 통하는 내용이었고, 이 두 놈은 선생님이 그냥 옛날에 그래프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이가 나타나는 게 변이고, 그 다음에 이 기울기가 나타나는 게 가속도다 하면서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럼 저거를 우리가 3학년 되면은 미적분을 배우니까 적분을 한번 해봅시다. 요거를 한번 유도를 해볼 겁니다. 요거. 자, 가속도, 속도 변화, 시간분의 속도 변화. 속도 변화라는 거는 시간분의 변이, 위치 변화라는 겁니다. 그럼 대충 봤을 때 위치 변화는 속도 변화에다가 시간을 곱하면은 위치 변화를 알 수 있는 거죠. 시간분의 속도 변화를 알면은 위치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겁니까? 만약에 이 미소 시간 동안 속도 변화를 다 더해버리면 어떤 의미가 되냐? 바로 이 VT 그래프에서 넓이가 되는 거죠. 이게 설명이 미적분 설명하려고 하니까 애매한데, 자, 이렇게 잘라봤을 때 이거는 거의 뭐하고 똑같습니까? 거의 사각형하고 비슷합니다. 사각형.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그냥 V에다가 T를 곱하면 되죠. 근데 이건 아주 짧게 했을 때나 의미가 있는 거고 넓게 했을 때 면적을 재자면은 이거는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적분의 개념, 적분의 개념이 뭐냐? 이거를 아주 짧게 잘라가지고 사각형의 넓이를 싹 다 더해버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미적분의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볼 겁니다. 자, 변이는 인테그랄 속도가 0에서 V가 될 때까지 V 델타 V dt 이렇게 할 수가 있죠. dt 미안합니다. 여기 델타도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vt vd 그러면 속도가 0에서 v가 될 때까지 미소 시간 동안 그 면적에 다 더하면 변이를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v는 어떻게 구하냐? 초기 속도에다가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만큼 변하죠. 근데 저 상황에서는 초기 속도가 0이니까 여기다가 at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0에서 v까지 at. 그럼 어떻게 됩니까? t에 대한 적분이니까 t에 대한 적분. 미안합니다. 동영상을 끊고 가야 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적분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델타 S는 0에서 t초까지 v dt 이렇게 되죠. 그래서 0에서 t초가 되는 순간까지 v dt 미소 시간을 v로 적분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어떻게 되냐? v가 v0 더하기 at인데 초기 속도가 지금 0이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변이는 0에서 t까지 at d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at 제곱이 나오는 거고 요게 뭐가 됩니까? 변화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알고 있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넓이가 뭐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리학 원 때는 그냥 여기 t에다가 이게 at니까 곱하고 2분의 1 하면 요게 된다 라고 해서 배웠지만 지금은 잠깐 물리학의 원천적인 개념 미적분을 통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지금 선생님 설명이 갑자기 준비해가지고 되게 산만한데 여기는 미적분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시고 아무튼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은 0에서 t초까지 그 놈이 얼마나 움직였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험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실험의 처음. 자, 이게 한번 잘하고 해봅시다. 자, A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손을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그 다음 B라는 사람이 여기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B가 이 손을 놓으면서 A한테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A의 뇌에서 그걸 인지하고 다시 행동을 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시간 동안 얘가 이걸 놨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뭘 했냐? 이 자에다가 표시를 해뒀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이렇게 떨어졌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거리에서 요 거리를 빼면 요 거리를 빼면 요 거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 거리를 측정하면은 h라는 높이가 나옵니다. 그럼 이 h라는 높이가 뭐냐? t라는 시간 동안 낙하한 높이가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낙하했냐? 중력에 의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낙하했죠. 근데 여기서 등가속도의 크기는 중력가속도인 g 9.8m/s의 제곱으로 가속이 됐다는 걸 우리가 가정 한번 해봅시다. 물론 정확하게 9.8의 값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아까 했던 내용을 하자면 초기 속도가 0이었다가 쭉 떨어졌습니다. 중력가속도를 받아서 그러면은 이 떨어진 높이는 어떻게 되냐? 2분의 1 gt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t로 만들어버리면 g분의 2h에다가 루트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측정값인 h를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9.8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 t가 나오겠죠. 요 t가 뭐다? 반응 속도라고 하면 좀 말이 안 되고 반응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응 시간을 측정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냐? 얘가 신호를 줄 때
청각, 손뼉을 딱 쳐가지고 청각으로 주기도 하고, 딱 손을 쳐가지고 촉각으로 주기도 하고, 얘가 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손이 떨어지는 거를 그럼 시각으로 측정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시각, 청각, 촉각의 반응 시간이 몇이 되는지 그거를 구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 실험인데 여러분들이 없어서 실제로 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지만 오늘은 이론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이론을 아니까 실제로 수업에 오면은 아주 간단하게 쉽게 여러분들이 실험을 결과를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 내용을 보고 인지하시고 선생님이 준 학습지를 한번 쭉 읽어보면서 예습을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험인 반응 속도 측정, 반응 시간 측정에 대한 이론 강의는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